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물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물질들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물질들이 어떻게 결합하는가, 이런 것들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규칙성도 발견했어요. 오늘은 물질과 규칙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큰 물질들을 볼 거예요. 크고 복잡한 물질들, 우리가 어제는 원자 단위에서 어떻게 결합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어떤 성질이 나타나는가 이런 걸 얘기했는데 오늘 좀 더 큰 물질들 보려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 혹은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물질을 이루게 되는데요. 크고 복잡한 물질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이온 결합 물질들 혹은 분자들이 그냥 바로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본 단위가 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기본 단위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볼 거예요. 먼저 암석. 암석을 우리가 쪼개면 중학교 때 배웠어요. 광물이 됩니다. 근데 그 광물들도 말하자면 원자들이 그냥 바로 결합하고 반응해서 광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광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규산염 삼연체라고 하는 물질이 기본 단위체로 존재하고 있어요. 자, 생명체 다 볼 건 아니고요. 크게 두 가지, 핵산이라고 하는 물질과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을 볼 텐데,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서로 이 기본 단위가 되어서 서로 반응해서 서로 결합해서 핵산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라는 거, 단백질 우리 중학교 때 배웠는데 기억날까 모르겠어요. 얘네가 소화되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아미노산이란 물질이 서로 반응하고 합쳐지면서 결합하면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좀만 자세히 볼게요. 먼저 암석입니다. 암석, 광물은 이렇게 규산염 삼연체라고 하는 물질들이 결합하고 반응하고 연결되어서 각각의 광물을 이루는데요. 규산염 삼연체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규소와 산소가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삼연체, 삼각부를 얘기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 우리가 어제도 봤죠? 실리콘, 규소가 한가운데 있고 산소가 그 삼각뿔 모서리가 아니죠. 꼭지점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네요. 그래서 규삼삼연체, 규소 1개와 산소 4개가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고 이 규삼연삼연체가 서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광물들, 이 암석들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얘네가 어떤 구조로 연결되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감람석 같은 경우에는 이 규산염삼체가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감람석을 만듭니다. 독립형 구조라고 얘기하고요. 휘석 같은 경우에는 이 규산염삼체가 한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줄, 하나의 사슬, 단사슬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각섬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휘석과 다르게 두 줄이거든요. 복사슬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흑음호는 얘네가 서로 연결돼서 규삼삼연체가 판 모양으로 서로 연결돼 있어요. 판상 구조. 석영과 장석은 선생님 이거 되게 그리기 힘들었어요. 3D거든요. 3D. 나름 3D라고 그린 건데 망상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연결돼서 간람석 같은 경우에는 규삼삼연체가 서로 떨어져서 만들어진 광물. 석영 장석은 얘가 3D로 어디는 밑에도 붙고 판상 구조로 가면 흑음모가 판상 구조로 가면 얘가 말려 있다거나 뒤에도 연결돼 있다거나 헐키설키 연결돼 있는 이런 구조. 그래서 독립형 구조의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판상 구조, 망상 구조 5개의 연결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그 예시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흑음모 좀 볼까요? 흑음모는 우리 친구들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쳐보시면은 되게 셀로판지 같이 생겼어요. 흑음모가 압력을 가하면은 판 모양으로 쪼개지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판 모양을 쪼개지는 성질. 서로 얘네가 연결돼 있긴 한데 연결된 다음에 서로 반응해서 결합을 이루긴 하는데 문제는 이 결합력이 약한 부분은 압력을 받으면서 쪼개지기도 합니다. 흑음모가 판상 구조다 보니까 규산염 삼연체가 판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 면은 이 판 모양은 되게 결합이 판 방향으로는 되게 결합이 강한데 판과 판 사이에는 결합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쪼개지는 형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일단은 어떠하게 분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친구들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볼 거는 생명체가 조금 더 내용이 많아서 먼저는 한번 단백질부터 볼게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체가 결합해서 연결돼서 만들어진 물질인데요. 아미노산 하나와 두 아미노산이 반응하여서 물을 만들어내면서 둘이 결합한 걸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미노산 둘이 반응하여서 물이 만들어지며 둘이 결합한 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아미노산이 또 다른 아미노산과 이렇게 쭉 연결되다 보면은 지금 선생님이 가운데 그림 그린 것처럼 한 줄로 연결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줄을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하고요. 이 폴리펩타이드 어떤 아미노산이 결합하냐에 따라서 몇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순서로 결합되냐에 따라서 이 서로 다른 폴리펩타이드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서열, 그 종류, 수, 배열 순서 우리가 이걸 서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이 폴리펩타이드들이 구부러지고 접힙니다. 독특한 입체구조 단백질을 형성하게 돼요. 즉 어떤 아미노산이 몇 개의 아미노산이 그리고 어떤 순서로 어떤 순서로 연결되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이 결정되고요.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거나 다양한 기능들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조금 예시를 볼까요? 머리카락. 우리 친구들 머리카락 잘 알죠? 머리카락의 주요 성분은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고요. 근육은 마이오신과 액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안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자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우리가 호르몬 할 때 배웠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혈당량 조절에 관여합니다. 간에는 글라이코젠 합성 효소와 요소 합성 효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효소 등이 물질 대사에 기능하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거기 그 예시에 밑줄 쳐놓은 게 다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은 다양한 역할 그리고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거나 다양한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그 기능 종류는 뭐가 결정한다? 얘네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는 아미노산들이 몇 개의 아미노산들이 어떤 순서로 결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특히 효소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효소는 아마 다음 단원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광물이란 단어 그리고 단백질이란 단어는 중학교 때도 사실 들어봤어요. 근데 핵산은 우리 친구들이 좀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핵산은 무엇이냐? 생명체의 특징을 결합하고 유전에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유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그 유전에 관여하는 물질을 우리가 핵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핵산도 역시 기본 단위체가 있어요. 유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기본 단위체가 결합돼서 만들어지는데요. 유클레오타이드, 인산 1개, 당 1개. 선생님 때는 당을 5탄당이라 불렀는데 탄수화물 이 오각형이 각각 꼭지점에 탄수화물이 있어서 탄수화물 5개로 만들어진 당이거든요. 그래서 인산 1개, 당 1개, 염기 하나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유클레오타이드가 또 연결되게 되면은 핵산이 되는데 일단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당과 유클레오타이드의 당과 또 다른 유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연결되게 되면 얘가 역시 어떤 사슬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걸 폴리유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하고요. 폴리유클레오타이드에는 DNA, 우리 친구들 DNA 중학교 때 배웠죠. DNA가 있고 또 새롭게 볼 RNA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RNA부터 볼게요. RNA는 단일 가닥이에요. 지금 밑에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유클레오타이드들이 연결되긴 연결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초록색으로 선생님이 그려놓은 게 인산과 당 쪽, 검은색으로 털같이 달아놓은 게 염기인데요. 얘네가 당과 인산들이 연결돼서 폴리유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할 때 단일 가닥 구조를 RNA라고 얘기합니다.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구성하는 당,
유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했죠. 이 당을 우리가 라이보스라고 하는 당이 이 RNA를 구성하고 있고요. 염기는 네 종류가 있는데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라고 하는 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보면 그림에서 보면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그렇게 있는데 끝이 다 다르게 생긴 거 보이세요? 이거 그리는데도 좀 약간 어떻게 그려야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좀 고민 많이 했는데, 보시면 아데닌 A라고 써는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와 유라실이라고 하는 유라고 써는 유라실이라는 염기가 서로 연결되게 보입니다. 서로 끼워 맞출 것 같거든요. 구아닌이라고 하는 G라고 써는 구아닌이라고 하는 염기와 사이토신 C라고 써는 염기가 서로 끼워질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다음 단원에서 할 것 같고요. DNA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DNA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이중나선 구조예요. 먼저 그걸 보기 전에 생명체의 유전 정보, 단백질 합성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에서 보겠지만 DNA가 유전 정보, 이 핵 안에 있는 DNA가 유전 정보, 단백질 합성 정보를 갖고 있고, 걔를 토대로 RNA가 만들어지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역할을 해요. DNA는 RNA 다르게 디옥시라이보스라고 하는 디옥시라이보스라고 하는 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디옥시라고 하는 건 옥시젠입니다. 디옥시. RNA와 DNA 차이는 옥시즌. 산소가 하나 없어요. DNA를 구성한 당이. 이름을 외우기 어렵다면 그냥 일단은 조금 옥시즌. 산소가 하나 없어서 DNA가 디옥시라이보스라고 하는 당이고, 라이보스라고 하는 당이 RNA랑 구성되어 있다. 조금 더 연결지면 좀 편할지 모르겠네요. RNA에서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리고 유라실이라고 하는 염기가 DNA를 구성했다면 D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고 하는 염기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NA 이중나선 구조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이 염기 사이에 상보적인 결합. 상보적 결합이란 건 무엇이냐? 서로 다른 물질이 결합할 때 정해진 물질하고만 결합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아까 RNA에서 봤다시피 RNA도 아데닌과 유라실,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끼워질 것처럼 생겼다라고 쌤이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DNA도 아데닌과 타이민, 구아닌과 사이토신끼리만 결합합니다. 이런 염기 사이 상보적 결합으로 두 가닥의 폴리유클레오타이드가 결합된 이중나선 구조예요. 폴리유클레오타이드가 뭐죠? 유클레오타이드가 서로 연결돼서 사슬 모양으로 연결된 거. 근데 이 두 사슬이 염기들이 서로 끼워 맞춰지면서 결합된 이중나선 구조로 우리가 DNA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염기서열은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 단백질 합성하는데 정보라고 했잖아요. 생명체 유전 정보, 단백질 합성 정보를 저장한다. 단백질 합성 정보, 염기서열이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까요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RNA를 통해서 읽어내면서 이 DNA 토대로 RNA라고 하는 틀을 만들고, RNA를 읽으면서 아미노산들을 연결하기 시작해요. 아미노산들을 연결하는데 아미노산의 서열 종류, 아미노산 어떤 종류냐, 몇 개냐, 그리고 어떠한 순서냐에 따라서 단백질 그 기능과 종류가 달라진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즉 DNA에 담고 있는 이 염기서열,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있지만 이 염기 순서에 따라서, 이 염기 서열에 따라서 이 단백질을 아미노산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를 담고 있고요. 그렇게 아미노산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었을 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자는 단백질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거냐, 어떠한 성질, 어떤 형질을 갖고 태어날 거냐, 이런 걸 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큰 2단원이 하나 끝났어요. 대단원이 하나 끝났지만 굉장히 우리 친구들 이제 약간 좀 시작인 겁니다. 사실 이제 어떤 물질이 만들어졌는지, 그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물체들이 노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오늘도 사실 우리가 좀 더 심화된 내용하고 이어지는 초석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쓰지 않아도 조금씩은 이런 뜻이에요, 요런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볼 거니까 약간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일단 요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 일단 알아두시거나, 혹은 조금 더 이 내용도 다 이해가 되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음 내용들도 한번 조금씩 보면서 익혀보면 좋겠네요.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큰 2단원이 또 끝났네요. 다음은 이제 통합과학 1에서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통합과학 1 마지막 단원 3단원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통합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